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5월 22일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의 합당 얘기, 그 다음에는 윤미향 씨 얘기,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 통합당하고 이 한국당 얘기를 좀 할 생각도 있었는데, 윤미향 씨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빈비르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총선이 지난 지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지났는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통합당하고 한국당에서는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끌시끌합니다. 오히려 윤미향 씨 얘기라든지 다른 현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매섭게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 논란의 한가운데는 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하는 원행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다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게 무슨 정당을 자기 소유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무를 권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반이 20일 이번은 사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알 만큼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한선교 전 대표가 공천 문제로 시끌시끌해서 물러난 다음에 급하게 대표로 온 분입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국회가 29일 날로 이번 국회 20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모든 걸 마무리 지어야지 새 국회에 이제 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29일까지가 이제 일종의 그 합당에 원래 있었던 스케줄로 볼 때는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합당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무슨 돌발 변수가 있지 않나.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때까지라도 이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임기를 연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26일 날, 29일 날 그렇게 돼 있는데, 26일 날 다음 주 화요일쯤 되는데, 그때 전당대회를 열어서 자기 임기를 연장하려는 당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여튼 몰래 있던 걸 거기서 임기를 연장해서 또 뭐 지도부가 얼마나 돌발 사태가 되면 대표 없으면 합당을 못 한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좀 더 혹평을 하자면 유체이탈식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29일 날까지 합당을 하려면 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내 임기를 연장해야 되겠다. 그냥 황당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염동열 사무총장, 이분도 이제 그때 원유철 대표 함께 오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불출마했죠. 이번에는 원유철 대표도 불출마했고, 29일 날 합당, 29일 전 합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랬더니 김기선 정책위의장도 통합당 간에서는 영 미적미적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정운천 최고위원, 이분은 지역구에서 한 번 되고 이번에 국회의원 한국당의 비례대표로 그렇게 재선이 된 거죠. 근데 유일한 분인데, 최고위원은 합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게 이게 29일이면 국회가 만료되고 원유철 대표 임기도 만료가 되니까 26일 날 전당대회를 열는 쪽으로 사무총장, 무슨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대표, 이렇게 이제 지도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부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지한 유권자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 구성원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성원들들. 그냥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이제 더 말씀드리기 전에 보면, 이렇게 버티기라는 이런 모습이 이게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한 후에 합당하기로 할지도 모릅니다. 최종 결정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지 혹시 모르겠다. 오보는 아니지만 이 순간에 방송하는 순간까지는 합당이 안 됐으니까, 합당키로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있었던 원유철 대표나 당직자들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무슨
한국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그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한국당 당선자들이 합당을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보도된 바로는 당선자가 지금 19명인데 17명은 적극 동의, 일부는 2명은 부분적인 동의를 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당선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왜 당선자가 아닌 원내외에 있는 지도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2명이 합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분들은 합당하자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미적미적하면은 좀 더 강경한 욕설을 내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당선자가 원하는데 왜 합당을 안 하려고 하지? 그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의견이 국민들 의사 다음으로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분이 아까 그 정우천 최고위원인데 김무성 의원에게 이 문자를 보낸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이 한국당의 존재를 가장 불편해하며 합당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적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운천 의원의 의견대로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의 민주당 사주를 받고 합당하라고 하는 걸 거예요. 합당을 하는 쪽은 거의 적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거나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럼 한국당의 당선자들도 민주당 주문대로 합당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사무처 직원들, 그 일할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장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합당을 요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29일까지 합당하고 26일 날 전당대회를 개최 안 하기로 개최한다면 우리는 당무 거부하겠다서 지금 당무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합당해서 코로나로 무너진 국민들의 삶과 경제를 살리는데 당력을 모아야지. 이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다. 5월 26일 전당대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당무를 거부하겠다. 당선자에 이어서 거기 구성원들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통합당이 원하는 합당이에요. 21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당선자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결의문을 하나 택했어요. 미래통합당은 조건 없이 5월 20일까지 미래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 국민과 당원 앞에 드린 선거 후 하나가 되겠다는 약속이다. 이에 다른 이완 명분은 필요하지가 않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당, 합당을 하기로 했던 상대당, 거기 구성원인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당선자들까지 합당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이 문제가 나왔나?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도저히 통합당이 이길 수가 없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위성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들과 국민에게 당당하게 우린 이래서 만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합당한다. 그랬더니 이걸 뭐 꽁순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공격하던 민주당도 슬그머니 그냥 막 만들어갖고 더불어시민당이 되고 덩달아서 또 열린민주당도 만들었던 것이 거간의 사정입니다. 그럼 그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총선 때 우리 달라져서 합당을 한다.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정치가 미묘하고 오묘한지 거기에 엄청난 무슨 큰 숨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난 잘 납득이 안 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지난번 총선에서요. 이 미래한국당에게 940만 표가 지지가 들어갔습니다. 944만 1520표예요. 전체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볼 때 33.8%고 더불어민주당은 930만 7112표로서 33.35%니까 여기가 비례대표로서 1당이었던 겁니다. 거기는 한국당은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 그리고 이 유권자 지지로 볼 때는 한 더불어시민당보다 미래한국당이 한 13만 표 더 얻었어요. 자, 이 유권자들, 여러분들께서 찍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찍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와 같이 합당을 안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찍었습니까? 합당하는 걸 당연히 알고 찍었습니까? 여기 그 댓글도 아주 뭐 험악한 소리 나오셨는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당선자가 싫어하고, 원하고, 당직자 구성원이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고, 유권자가 다 알고 있고, 그 당시 약속했던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합당은 다른 합당과는 사정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합당은 A당과 B당이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당 아닙니까? 급조한 비례 위성전문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를 원상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저 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당선자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합당을 하고 했는데 유권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과감하게 어긴다. 뭐냐? 더 큰 정의나 더 큰 질을 위해서. 그럼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를 당당하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저만 모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원희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설명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때 가서 무슨 그 돌변 사태가 생긴다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그러지를 말고, 우리가 뭐 할 때까지 뭐 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기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싸우려는데 무엇이 더 효율적이다, 뭐가 어떻다 쭉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놈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가령 한국당이 19석인데 여기다가 뭐 한 명 무소속 당선자 야 쪽에 있는 분이 한 4분 되니까 이분이든지 국민의당에서 오셔서 이제 교섭단체가 만들어졌다. 오케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교섭단체가 많으면은 민주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이런 건 어떻겠어요? 한국당을 교섭단체, 통합당을 교섭단체를 4개로 나눠요. 한 20명씩. 난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사리 사욕 때문인가? 이거 또 혹시 배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의문들을 하는 것이 지금 파다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합당을 해서 이놈을 폐지하는 협상을 하면 될 거 아닌가? 또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당은 위성 비례정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당대당 통합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명을 어떤 분을 모셔다가 교섭단 19명이니까 20명의 교섭단체가 만들면 거기서는 이제 제3당이 되니까 상임위원장도 몇 석 얻을 수 있고 대표 자리도 유지가 되고 원내대표도 일 수 있고 또 적지 않은 국고보조금도 탈 수 있다. 그래서 자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탐나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더 심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재계 교두부로서 이걸 삼는 게 아닌가. 아니면 원희철 대표 뒤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도 하기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소문도 있어요. 누가 부채질하는지.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면은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 재계에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계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당선자가 원하지 않는 것, 소속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 유권자들은 합당하는 걸 알고 찍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이걸 뭘로 설명, 딱 부러지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77석의 그 의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려면 보통 야당이 지금 막 아주 옛날에 신민당이 유신체제 때 싸웠던 것처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조차도 이게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능히 상상이 잘 안 가는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요약하겠습니다. 한국당 당선자들이 원하는 합당, 사무처 직원들이 원하는 합당, 통합당이 원하는 합당, 총선 때 약속했던 합당, 940만 유권자가 믿고 투표한 합당, 보통의 합당과 전혀 다른 합당, 사리사욕 때문인가, 배후가 있는가. 네.
현실적으로는 이 또 비례대표만으로 모여 있으면요, 지역구 의원들보다 국회로 들어가 보면 조금 파워가 약합니다. 비례대표 하신 분이거나 하고 있는 분은 다 느낄 겁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게. 그래서 그들 19명 아니면 2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지도 좀 뭐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하래라 말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안 하면 납득할 수 있게 안 하게 하고 하면 하는 대로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